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내 새끼도 모르는데 부부 사이는 더 모르겠죠. 이처럼 세상은 늘 뭘 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하라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딱 이 세 마디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하려고 연습해 보세요. 자, 의외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곤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화려한 돌싱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연이라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부부의 인식은 바뀌고 있고요. 그저 자식을 위해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부부는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긴 연애의 기간을 통해 그 사람들을 다 안 것 같아도 신혼 초에 많은 부부들이 싸웁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모습은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상상도 못한 일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 순간 남녀는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의외로 행복한 부부의 비밀을 미스테리 극장 단편선처럼 한 편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있다면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어쩌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주는 환경적 요소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보여집니다. 부모의 테두리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할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처음 형성하는 인간관계로 통찰력과 자아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존감, 인간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비싼 차, 좋은 학교와 최고의 직업이 있더라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교육받는 환경과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뭐든 과하면 지나치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좀 다릅니다. 자존감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만약 있다면요, 이 탱크가 넘쳐 흐르게 할 정도로 가득 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저 자기계발서에서 떠드는 의지, 열정 이런 게 아니라 이 요소들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연료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자존감은요, 사실요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줘야 하냐면요, 부모들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먼 일 자꾸 터지고 먼 사건 자꾸 만들고 그러는 것도 일정량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그럼 그렇지 하지 마시고, 그래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는 둘만 생각하던 세상이지만 직장일이 더 중요해지고 육아는 영교시 부모력을 보면서 전투문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만 있을 때 몰랐던 아몰랑한 사랑은 더 많이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이니까 하면서 가족은 전우라며 부부관계는 더 소원해졌습니다. 어쩌면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말 안 해도 내 맘 알겠지 하는 생각들이 부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자, SNS를 보면 늙은 노부부가 모델처럼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콘텐츠 보신 적 있으시죠? 나도 저렇게 곱게 늙어야지, 와 멋진 부부다 하면서 내 배우자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SNS에 나오는 행복한 노부부의 일상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박 불가 아닙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내 일도 잘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이니까 자녀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 아무튼 부부관계는 결국 자녀 관계와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순환. 그럼 지금부터 부부 사이를 아주 환상적으로 변화시켜줄 말습관을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의외로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역시 나 혼자 사는 게 최고인가 봐. 아우,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 도대체 저 인간은 내 기분을 절대 몰라주는 것 같아. 난 능력 바뀐가 봐 하며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투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으로 부부 사이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겠죠. 자꾸 배우자를 피하게 만들어요. 아, 무서워. 역시 난 안 돼. 이 말을 의외로로 바꿔보세요. 의외로라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있는 마법의 멘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역시 난 결혼 생활이 어려워 대신에요, 의외로 결혼 생활이 어렵네? 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부부 생활이지만 앞으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매일 마주하는 일에 대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귀찮아 말고요, 괜찮아. 자녀를 육아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는요,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학업, 친구, 진로 등 다양한 우주 빅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되고 작은 집안일도 아이 학원 라이딩도 어떤 순간에는 매우 귀찮아집니다. 부부도 사람인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당연히 힘들죠. 이럴 때 나오는 부부의 말들은 정말 비수를 꽂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귀찮아 대신에 괜찮아 바꿔보세요. 이 험난 세상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특이한 게요, 내 의식에 들어온 뜻밖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세상을 하고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일과 사랑은 의외로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는 잘하고 있어 입니다. 좋은 부부 사이나 관계는 억지로 하나가 되라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라도 덜 하는 것이 곧 존중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의 전제는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가끔 자기 객관화도 중요하고 자기 반성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주 다정하고도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 나와 같은 작은 존재에게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 말은요, 남겨보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행한 인생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자, 다섯 번째는 가장 가까운 나의 동반자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기입니다. 초코파이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착각은 제발 휴지통이나 변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지금처럼 말씀드린 멘트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주면서 동시에 내 동반자를 달래주는 친절한 말하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여역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